여러분 지금 시점 3-4 일정 수준의 반등이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갔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이 지지 권역 내부에서 롱트라이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실 메인 포커스는 이번 주 흉흉하죠. 오늘부터 뭐가 많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이런 식으로 쭈루룩 나올 예정이고 오늘 지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목요일 03시입니다. FOMC 금리 결정이 다가온다 이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사실상 여기서부터 지금 하락 임펄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봉 단위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126K 고점부터 해서 어떤 형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W로 이렇게 빼고 X로 올리고 Y로 다시 한번 빼는 그림인데 이게 사실은 가능성이 조금 바짝 올라가 있는 지금 FOMC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실상 이 WXY 쪽으로 무게가 좀 많이 기울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날봉 단위로 가서 얘기를 해볼 건데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W, X, Y 복합 조정의 형태는 각각의 파동이 3개의 세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X가 해당 고점부터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Y파가 쏟아졌다라는 건데 우리 82.8K부터 쏟아지고 있었던 이 형태가 1파의 극점 여기를 침범해 버리면서 여기가 5파 임펄스가 될 수가 없다. 이 정보값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뺀 게 Y파의 첫 번째 파동, 그리고 Y파의 두 번째 파동이 나오고 지금 Y파의 세 번째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눈앞에 남은 게 Y-C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러면 비트코인 50K, 40K 시나리오가 나온다라는 거죠. 저점갱신을 해줘야 한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파동을 보고 있자 하면 항상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될 거냐?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기반으로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피보나치 확장을 기반으로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파동을 기반으로 세 번째 파동을 추측할 때는 이 첫 번째 파동에 대해서 길이를 재보는 거죠. 이 길이를 재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합니까? 1.618까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8K가 나온단 말이지. WXY가 이렇게 빼면서 무슨 여기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택도 없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합니까? 파동이 진행되면서 1파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다음 파동까지 같이 정보를 취합하면서 점점 뻗어나가면 피보나치 확장까지 쓰면서 점점 이론이 현실에 부합하게끔 이걸 좁혀나가는 과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봤을 때 날봉 단위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A, B, C가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형태상에서는 Y-C도 결국 A, B, C 형태로 쏟는데 A랑 C가 1대1로 뽑아서 내리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거 지우고 나서 얘기를 해봅시다. 피보나치 확장을 기반으로 828 고점부터 해서 이게 A파고 B파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1대1로 내리면 41K 권역이 나오겠네. 좀 덜 나와주는 경우에는 52K 권역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큰 그림은 잡아둘 수 있는데 저는 파동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 저도 방향성 힌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롱을 칠 거냐 숏을 칠 거냐 이걸 생각하면 사실 제가 타점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FVG 이런 구간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파동은 방향성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맹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고, 이게 그 핵심입니다. 파동은 지금 진행 중인 파동은 특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임펄스가 아니고 다이아고널이면 어떡하지? 조정이 A, B, C가 아니라 WXY 복합 조정이면 어떡하지? WXY에서 안 끝나고 WXY, XZ면 어떡하지? 끝도 없이 변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 높은 플랜으로 추릴 거 추려서 5파면 임펄스만 생각하자. 다이아고널은 세부파에서 4개까지 나온 다음에 이 네 번째 파동이 1파의 극점을 침범했을 때 그때 정도 참고해보는 것으로 족하다. 조정은 ABC로, 웬만해서는 ABC로 생각하고 이게 안 될 때 끝에서야 복합 조정 정도를 생각하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다행히도 유효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최근 좀 잘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FOMC라는 핵심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으면 유동성 포지션 매크로 이벤트까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시점이고, FOMC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전쟁부터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사실상 하나로 얽히는 글로벌 확전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뉴스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가 먼저 이란을 때리는 그림이 나왔죠. 왜냐면 이란은 러시아랑 중국에 기름을 대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러시아에 대주면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때려버린 건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확전이 돼버린다. 지금만 해도 충분히 골 때리는데 더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서 골을 때리느냐? 자, 우리가 코인 차트만 매몰될 게 아니라 이렇게 FOMC 같은 핵심 이벤트가 다가오면 유가는 한번 꼭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가를 제가 2월 28일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 이날이 언제냐? 하메네이, 이란의 전 수장이었던 하메네이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진 날입니다. 언제입니까? 이때죠. 이 스파이크 팍 피는 거 보이시죠? 요 전에는 유가가 그렇게까지 튀지를 않았었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위에서 계속 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뉴노멀이구나. 전쟁 둘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공급망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유가는 뉴노멀이 되어버렸구나. 그러면 유가가 뉴노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하다못해 우리가 출퇴근할 때 쓰는 자동차 혹은 지하철만 해도 기름 안 쓰고 가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쓰는 옷, 우리가 먹는 밥 기름 안 쓰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떠들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까지 전기 만들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결국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자연방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물가가 자연방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연준이 예전부터 타겟으로 잡았던 게 뭐냐? 근원 CPI에 대해서 YOY 전년 대비 2% 언더를 맞추겠다. 이게 연준이 바라보고 있었던 전년비 2% 인플레 목표였습니다. 이거 언더로 빠져줘야만이 그때서부터 금리 인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내가 졌어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때릴 것이면 애초에 초전박살해서 2월 혹은 3월에 그냥 지상군 넣어서 점령하고 끝냈어야 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입니다, 여러분. 중간선거 이긴 대통령은 잘 없다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텍사스에서도 무슨 얘기가 들려와요? 2월 2일 미 공화당 텃밭 텍사스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모금 행사 자금력까지 안 받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내 돈 주면 뭐하나. 지금 세상이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여론이 트럼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 여론을 생각했을 때 이제 와서 지상군을 넣을 수 있냐? 이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지상군이 안 들어갈 거면 빨리 지지치고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이 늘다리 영감탱이 이거 정신 나가가지고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협상 공간이 열릴 때까지 이 출구 없는 합한 상황이 지속될 거고 FOMC 다가오니까 부랴부랴 공습 중단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댓글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FOMC의 경우에 전년 전월 대비 CPI가 좋게 나온 게 맞습니다. 최근에 이래서 슈팅 한번 길게 나왔었죠. 근데 이걸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비둘기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연준 위원들조차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원래는 연내 1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연내 2회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시점이 돼버린 거고 동결 나왔다고 이게 호재로 써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악재를 피하기 위한 최악을 피하기 위한 게 동결일 뿐이지 최악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차트빵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진 지금 케빈 워시도 뭐라고 그래요. 연준 독립성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로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데이터가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포워드 가이던스 이게 뭡니까? 예전에 점도표 우리 아마 인하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주던 거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로만 판단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하 희망과 사실은 무관해지고 있다. 트럼프의 인하 희망과는 사실상 무관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용이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상을 사실은 두 번으로 상정을 해놓는 게 우리가 조금 안전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크로가 이미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유가는 뉴노멀이 돼버렸고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죠. 어느 한쪽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데 이러면 사실상 다 파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유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두 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가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잡히지 않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 타겟을 달성하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를 봤을 때 케빈 워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생각하면 금리 인상을 두 번으로 상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유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비트 또한 그냥 같이 두드려 맞는 게 맞지 않을까.
롱은 좀 구조적으로 불리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데이터셋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둔 최로 비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 되었냐면 지금 우리가 한시간봉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한시간봉상에서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1로 내렸고 2로 올리고 3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4, 5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칩시다. 이게 C-1이라는 거죠. 여기서 앞으로 나올 5파 임펄스, 지금은 고작 3파까지밖에 안 온 이게 요 한 뭉치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WXY 상에서 Y파 중에 C파 중에서 이 중에서 첫 번째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큰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Y-C로 쏟는다라는 큰 그림 자체가 지금 첫 번째 파동으로 이마에 빼고 두 번째 이렇게 올리고 3, 4, 5로 이렇게 빼면서 이론상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 열어는 놔야 된다. 이게 안 나오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거든요. 금리 동결은 이걸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금리 인상이 나와버리면 어디까지 얘기해야겠어요? 여기까지 쑤셔버릴 생각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실상 여기도 조금 희망 회로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게 A파 길이에 비해서 618만 빼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기가 사실은 좀 그렇다. 무슨 만불 단위로 분할로 현물을 담으시겠다. 그건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봐봐야 5자 4자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비트코인이 깨하고 죽을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동 하나하나가 90%를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잠재적인 것들도 뽑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매크로 장세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 확인하실 수 있는 제 텔레그램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남겨뒀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다만 여러분 진입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과정 중에서도 결국 기회는 나오겠죠. 어떤 기회가 나올 겁니까? 이 큰 덩어리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5개의 하락 파동이 쏟아지고 나서 지금 전개 중인 하락 파동이 쏟아지고 나서 2파 반동도 어느 정도 줄 거 아니에요. 이거 먹을 때는 우리가 롱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안전하게 쪼개 먹으면서 큰 그림으로 51까지는 빠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쇼자리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기회라는 게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가격 구조적인 관점을 더한다든지 혹은 외부 유동성을 수거하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그런 식의 전략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3파로 이번 큰 3파로 579 저점을 훼손해주는 액션이 나오면 이걸 기반으로 외부 유동성에 대한 수거는 사실상 많이 끝이 났으니까 그 다음 반등 헌팅을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롱뷰 전략까지 우리가 조금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사실상 없다. 항상 이론으로 나오는 거랑 우리가 그냥 피보로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1파 기반 1.618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2파까지 나왔는데 1파랑 1대1로 하는 거랑 이거는 2파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51이라는 그리고 40이라는 이 압도적인 절망적인 숫자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어떤 형태가 우리 눈앞에 주어지는지 또 그리고 2파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3파 반등이 어디까지 내릴 것 같은지 이 가능성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공유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여러분 너무 FOMC, 클래리티 이런 거에 큰 기대를 걸지도 마시고 너무 우려하지도 마십시오. 걱정이 되면 비중을 줄이고 저도 지금 그래봐야 마진이 5,000불 안 들어가 있거든요. 4563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소규모 정찰병 포지션 반절 친 것만 지금 하나 남겨놨습니다. 저도 FOMC를 고려 대상으로 넣어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4파 반등을 먹어낼 수 있는 포인트까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비중 태울 자리는 아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인상은 2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과 함께 동결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호재로 읽으셔선 아니 될 것이다. 파동으로 보면 지금 저점 갱신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시점에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FOMC는 실상 2번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저는 유가 뉴노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은 사실상 희망 회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동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호재라고 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뷰상으로 우리가 WXY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기 때문에 저점 갱신을 저는 메인 시나리오로 바라보고 있는데 현재 3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3파 어떻게 내려가고 있어요? 아침에 말씀드린 그대로 아닙니까? 여기 인근에서 반등 쳐주면서 3-4, 5로 빼주면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권역 자체가 여기서 잡힌 VG 로서, 여기서 롱트라이를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 빠지는지를 보면서 여기서 롱을 한번 받아보지 않을까? 왜? 여기서 올라가는 이 4파 반등을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요만큼은 결국 롱으로 먹을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생각들과 함께 FOMC 그리고 뭐 실적 발표 등등으로 이번 주가 정말 대응이 중요한 주간이고 그런 만큼 비중을 애초에 줄여놓으면 리스크 자체가 좀 적겠죠. 소나기 퍼붓는데 굳이 거기에서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매크로적인 관점이나 파동 그리고 타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최대한 빨리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까지 확인해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굿이라고 한 글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